기억을 합시다. 자,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이제 정상공손의 수량을 어떻게 파악할 거냐라는 이야기인데 몇 가지만 체크하고 요거는 계산 문제 가지고 합시다. 자, 어디를 가시냐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정상공손의 수량을 파악하는데 그 동그라미 2번 좀 봅시다. 동그라미 2번. 가운데쯤에 있어요. 가운데쯤에 보시면 밑에 동그라미 2번에 화살표 좀 찾아보실래요? 그러니까 50페이지에 지금 박스 2개 있죠? 박스 2개 있는데 두 번째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대한 화살표가 있고요. 파란색 글씨 뭐라고 써 있습니다. 그거 좀 밑줄 그어둘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정상 공손의 수량은 원가 흐름의 가정과 관계가 없이 발생한다. 없이 결정된다. 원가 흐름의 가정이랑 관계가 없다. 그 얘기 똑같은 말이 밑에 있는 박스입니다. 평균법에 의해서 정상 공손의 수량을 계산하나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정상 공손의 수량을 계산하나 어차피 똑같아야만 한대요. 자, 요 얘기 좀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1단계에서 물량 잡을 때부터 한 가지 일을 더 해야 되는데요. 공손이 있는 거야. 100개가 있다고 치죠. 우리는 얘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좀 이렇게 나눠주고 싶거든요. 자, 근데 퀴즈. 100개라는 수량이 있어요. 공손 전체 100개. 요 100개라고 하는 수량은요. 물리적 수량인가요? 회계적 수량인가요? 100개라고 하는 이 수량은 물리적인 수량이다 아니면 회계적인 수량이다. 뭔가요? 정답은. 이거 그냥 회계적으로 정한 건가요? 야, 공손 100개라고 치지 뭐. 이렇게 한 건가요? 이건 물리적으로 가서 본 거예요. 공손이란 건 불량품이고요. 공장 가면 보일 거 아니야. 야, 우리 그 멀쩡한 거 말고 야, 불량 쌓아놓은 거 좀 보자. 봤을 거 아니야. 불량이라고 해서 한쪽에다 쌓아놨는데 다 세보니까 100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얘를 정상, 비정상으로 나누고 싶은데 이거 물리적으로 나누나요? 아니면 회계적으로 나누나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못 나눠요. 뭔 말이냐면 분필이에요. 분필. 분필이 불량이다라고 해서 어딘가 이상한 분필들이 100개가 쌓여 있는 거야. 그럼 걔네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첫 번째 불량품을 딱 꺼내갖고 얘를 자세히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야, 이거 필연적으로 불량이 된 걸까? 아니면 뭔가 실수 때문에 불량이 된 걸까? 어떻게든 따라가 봐. 막 CCTV 다 보고요. 막 별짓 다 하면서 무슨 일 때문에 얘가 불량이 됐는지를 따라가 봐요. 그 짓을 100개 하는 거야. 현실에선 100개만 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겠지, 그렇죠? 그걸 물리적으로 과연 필연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따라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정상, 비정상으로 쪼개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특성에 따라서 구분한다기보다는 회계적인 정책에 따라서 구별을 하자는 거야.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정상공손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정상공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단기 중에 검사를 통과한, 즉 합격한, 통과한 물량들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회계적으로 어떤 허용률을 좀 정해줘요. 그래서 허용률을 이렇게 곱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통과 기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얘기가 51페이지에 있어요. 51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정상공손 수량 파악 방법이다라고 해놓고 검사 시점 통과 기준이라는 것도 있고 검사 시점 도달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도달 기준은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나온 적도 없고요. 아마도 앞으로도 안 나올 거야. 그 회계사 2차 시험에서는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2차에서조차 나온 적 없거든요. 1차 때는 더더욱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거니까 그냥 도달 기준이라는 건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통과 기준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돼요. 정상공손의 허용량은요. 단기 중에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허용률을 좀 때려주래. 자, 요거는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단기 중에 검사를 했는데 통과한 아이들이 있는 거야. 단기 중에 뭔가 검사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통과한 분필들이 있어. 그럼 통과한 게 예를 들어서 10,000개였다라고 적읍시다. 통과한 게 10,000개만큼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내가 지금 통과시킨 이거 10,000개. 통과했으니까 멀쩡하게 정상품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멀쩡한 정상품들은 누구 때문에 나왔는가? 정상공손이라고 하는 녀석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뭔 말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는 그렇다고 필연적인 게 도대체 몇 개냐? 라는 걸 정할 적에 뭐 어떻게 정할 거냐면 비율로 정한다는 거야. 즉
멀쩡하게 통과된 게 지금 10,000개인데 우리 회사는 그동안에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멀쩡한 애들에 대해서 1%의 애들은 얘 때문에 희생하더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죠? 1%를 때려서 100개까지는 내가 정상이라고 허용하겠다. 그래서 허용률 1% 뭐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준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근데 정상이 뭐 100개가 나오는데 뭐 150개라고, 이거 100개인데 이거 80개라고 칩시다. 회계적으로 허용률 때려봤더니 80개가 남아있으면 그거 넘어가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비정상이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나머지입니다. 그냥 나머지 아이들. 이해되셨죠? 그렇죠? 즉 얘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에서 빼주면 얘가 나온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무슨 말하는 거지. 그렇죠? 자, 근데 봅시다. 만약에 전체 공손이 100개인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전체 공손이 이렇게 100개만큼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이 있고 그 다음에 비정상이 있어요. 자, 이것을 뭘 기준으로 해서 나눠봤냐면 FIFO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나눠봤고요. 또한 average를 통해서 이것을 정상과 또 비정상으로 한번 나누어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나눠봤더니만 예를 들어서 FIFO로 했더니요. 이게 70개, 이게 30개인 것처럼 나왔어요. 그런데 average로 했더니 얘는 80개고요. 얘는 20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이 같아서는 절대로 안 돼. 얘네 둘은요. 무조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까 써 있었던 그 얘기예요. 자, 봅시다. 우리 선입선출법이다, 평균법이다. 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 아닌가요? 자, T계정이 이렇게 있는데 요놈 뭐 공손 없다 치고 요 정도가 있어요.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서는 뭘 정하고 싶었던 거냐면 여기 완성된 놈이 얘가 먼저냐 아니면 얘가 먼저냐. 칼같이 얘가 먼저고 그 다음이 얘다 라고 말하는 게 선입선출법이고요. 에이 뭐 그냥 한 몸으로 보고 한 큐에 갑시다 라고 말하는 게 평균법이에요. 즉 선입선출법이네 평균법이네 이러한 어떤 원가 흐름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차변과 대변 간의 관계, 차변에서 대변으로 넘어올 적에 어떻게 넘어오느냐 관계를 규명한 거예요. 차대 간의 관계. 그런데 공손이라고 하는 요 녀석을 일부는 정상, 일부는 비정상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차변과 대변 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대변 안에서 지들끼리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과 대변 간의 관계 요거랑 요 구분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정을 예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량이 서로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어지간해서는 그냥 대충 해도 둘이 같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몇 가지 문제에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진짜로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올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럼 요거 다르게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다르면 안 된다며. 요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만약에 다르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어느 한쪽에 맞춰줘야 돼요. 어디다 맞춰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둘 중에 누가 더 맞는 얘기하는 거다? 컨베어 벨트 생각하시면 당연히 얘가 맞다고요. 얘는 편의상 인정하는 거에 불과하니까 실제 물량 흐름에 맞게 얘를 그냥 부정해버리시고 얘를 다시 70, 30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서에서 우리 기본 강의 때 평균법인데 공손이 있는 거 예제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거 할 때 뭐라고 일러드렸었냐면 평균법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선입선출법인 척하고서 완성된 거를 막 기초 단계로 쪼개놓고요. 그거 다음에 다 계산 끝났다 그러면 걔네들 막 X를 치고 뭐 동그라미 다시 붙이고 뭐 이런 것들 연습했던 거 어렴풋이나 막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짓을 왜 했냐면은 요거 맞춰주려고 이 짓을 했던 거라고.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때 풀어보셨던 분들은 그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이거랑 연관되는 거였구나 라는 것들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